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정말 조정은 끝난 것인지, 조정이 끝났다면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을 좀 보게 되면은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일단은 좀 잘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르는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어쨌든 어제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알트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제 스페이스 아이디 괜찮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얘도 어제 좀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택스 같은 애들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다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RWA 메타 애들도 좀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떠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럴 때 좀 사놨으면 이럴 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 만약 정말 이게 그 조정이 끝난 거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복귀다. 요번에 왜 내가 흔들렸고 왜 매수를 못했는지, 현금 비중을 왜 잘 지키지 못했고, 혹은 지켰다면 왜 내려올 때 잘 못 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복귀를 해야 이후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광기장이 왔을 때는 제가 유튜브로 뭐 조심하라 그래도 이번에는 시중 종료를 할 거라는 사람들이 되게 와서 막 댓글 달고 하지만, 그리고 막 악플도 달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올랐을 경우에 무슨 방꿀이니 5만 가지 조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오면은 여러분들조차도 제가 이제 그동안 만약에 잘 맞춰왔더라도 좀 신뢰성이 떨어져 보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가서 또 맞춘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의심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좀 더 그 내적인 경계심을 풀게 되고, 뭐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되겠지 하다가 2022년과 같은 그런 장세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맨날 미리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번 장은 정말 끝나게 되면 진짜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사라질 수도 있어요. 루나 같은 게 되게 많이 터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코인들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존버를 했을 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장을 잘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떠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요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느끼셨듯이 대중들의 인식과 좀 반대로 간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엑시트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같은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항상 대중들은 늦게 들어와요. 시장에 정말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타이밍이 늦게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몇 달 되지 않는 시점에 상승장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제가 시장 떠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중심을 잡고 있고 원칙을 지켰다면 그냥 이 조정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시점에 우리는 매수를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현금 비중까지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르다가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게 또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올랐지만 한 번에 이런 무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음봉이. 그래서 이런 게 한번 나와줬다가 개미를 털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넉넉하게 한두 달 정도는 보자 그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70에서 80% 정도의 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현금 20에서 30% 이거 매수 안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잘 매수를 한 거예요. 왜냐, 여기서 뭐 잘 팔아가지고 내려갈 때 웃고 있었던 사람들 여기서 매수 거의 못합니다. 해봤자 뭐 한 20%? 아니면 뭐 10% 이런 식으로 매수했을 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58,000을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52,000을 봤을 것이고, 48,000을 봤을 것이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봤기 때문에 매수를 못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알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졌으므로 알트코인을 손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반등이 비트코인보다 알트가 훨씬 더 많이 오는 이유가 이때 많이 털어냈기 때문이에요. 알트들을. 개미를 많이 털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운전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미가 많이 타 있으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개미를 털어주는 과정을 계속 가야 돼요, 고래들은, 운전수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털 때 밑에서 또 물량을 받아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꼬리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받아주면서 빨리 이렇게 올려버리면 여기서 물량 다 털리는 거예요, 개미들은. 이때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반등 좀 온다 싶어서 시장가 탔는데 왜 떨어지지? 반등 왔는데 왜 떨어지지? 왜 더 떨어지지? 아, 이거 불안하다, 이거 더 내려갈 것 같다, 팔아야겠다 하고 다 물량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쯤 와가지고 애들이 반등하니까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샀어요? 그러면 개수가 이때 존버했던 사람보다 개수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물량이 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미가 물량이 털리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코인들은 또 잘 가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같이 시장에서 코인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코인 관련된 뉴스만 몇 개 나오고 대중들도 관심이 없고 이럴 때가 정말 좋은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 들어왔을 때처럼 정말 모두가 코인을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가 정말 오히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런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알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 비트코인은 저점을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트를 보게 되면은 요때 4월 13일이죠. 여기에서 첫 번째 하락이 길게 왔을 때 알트의 저점이 깨지지 않은 알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털어가지고 잡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저점을 또 갱신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이러한 가격에서 물량을 털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 제가 계속 영상을 올렸던 거고요. 뭐 잘 버텨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잘하셨고 이번에 잘 버틴 거를 여러분들이 무기를 삼아서 추후에도 훨씬 더 좋은 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자 이제 보시면은 이러한 무빙들이 결국은 이 구간대를 지켜준다면, 일종의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준다면, 뭐 이 박스나 저 박스나 어차피 내모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플래그 패턴이 되는데, 그러면 타겟이 93,000달러 정도까지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것보다 불 플래그를 더 길게 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상승장은 어디까지 갈지 사실 고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면은 플래그 패턴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가지만, 그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더 크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좋다고 한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라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이 꼬리를 계속 달고 있어요. 아래 꼬리를 보면은 예전에 우리의 차트들을 좀 보면은 신고점을 가는 기간에서 조정이 왔을 때 이런 아래 꼬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이때 확대해 드릴게요. 보시면 아래꼬리 캔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래꼬리 캔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봉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한 3주에서 4주 정도면 조정이 다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3주 정도 지나니까 조정이 거의 마무리될 것처럼 그런 캔들이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보면은 뭐 3주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 고점상으로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죠. 6주의 조정이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해석하기 나름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어쨌든 얘가 신고점 랠리를 하는 시점에서 보시면 제가 또 똑같은 그림 계속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반감기예요. 반감기고 이 보라색 선이 직전의 고점 라인, 그러니까 이걸 넘게 되면은 신고점 랠리가 펼쳐지는 거죠. 보시면 이 신고점 랠리가 펼쳐지는 그런 과정 직전에 조정이 나오는데 몇 주 동안, 그 몇 주 동안의 조정이 끝나면 다시 비트코인이 이렇게 원웨이로 랠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요번에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 반감기가 원래는 이제 신고점 이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신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반감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합쳐져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구간에 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 동안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오르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반감기 다음에 우리 보게 되면 도미넌스를, 그러면은 그런 걸 좀 살펴보면 도미넌스가 좀 이때 반감기 이후에 보면은 신고점 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감기가 2020년 5월 달이었으니까 5월 끝나고 이렇게 도미넌스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스가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반등만 주면서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계속 도미넌스가 올라온 상태고 반감기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한동안 도미넌스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낮아진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갱신했다 떨어지느냐, 아니면 계속 추세상으로 반등만 주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느냐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알트를 계속 어느 순간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다 이런 부분이에요.
도미넌스 어쨌든 거의 고점 부근에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알트를 뭐하고도 상관없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그 비트코인은 꼭 들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비트 얘기를 좀 덜하고 알트 얘기를 하는데 대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강세가 펼쳐질 때, 그러니까 알트 방어력이 떨어지는 시점이 될 때 여러분들이 못 버티겠다면 그냥 비트 형제 70, 비트 포함해서 알트 30의 비율로 맞춰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견뎌냈다면 알트 70의 비중을 해서 뭐 힘들었지만 견뎌냈다면 그냥 계속 거기에 맞춰서 원칙 지키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어쨌든 이 과정에서 박스권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강한 상승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제가 살펴드렸던 사이클 중에 하나인데요. 2020년에 신고점을 새로 찍을 때 그때도 이렇게 주봉상으로 여기서는 5일봉이네요. 5일봉인데 어쨌든 5일봉이든 뭐 주봉이든 간에 이런 조정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강한 상승이 발생을 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는 사이클이 반감기랑 신고점이 같이 온 사이클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사이클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반감기에는 이후에 항상 도미넌스가 낮아졌었고 신고점을 가더라도 이미 우리는 신고점을 찍고 요 랠리를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더 올랐다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오른다는 게 추세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른 다음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알트를 사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비트코인의 강세라서 알트가 약할 수 있어 이런 거 못 버티면 안 됩니다. 뭐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쏙 빼고 결론만 자꾸 들으니까 알트를 그냥 샀다가 아무런 여러분들이 각오 없이 샀다가 이번에 오히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항상 여러분들 뭐 제 영상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스킵 할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저는 잘 대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 그 무슨 악플을 달 정도까지 제가 똑같은 말을 현금 비중 뭐 보유해야 된다,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뭐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그 말이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아는데 지나게 되면은 좀 약간 늦은 감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올 때는 이걸 보고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한 번 더 빼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빼는 걸 기다렸다가 여기서 입 벌리고 있으면 안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지는 난이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준점 잡아드리잖아요. 계속 70% 코인 30% 현금 이거면 상관없다. 이거 무적의 비율이다. 그래서 요번에 좀 매수를 들어가서 20% 정도가 남았다고 해도 이거 지키면 된다. 근데 여기서 좀 불안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 어차피 알트들 잡았을 거기 때문에 분할액절 들어가면서 현금 비중 다시 이거를 점진적으로 30%대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게 반감기에 지나고 반감기에 500일 전과 500일 후를 보는 건데 근데 이걸 반감기 전 500일 전 500일 후 이렇게 보지만 보통 500일 후에 반감기 이후 500일 후에 고점 부근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사이클이 좀 안 맞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번 상승장에서는 ETF 때문에 신고점을 빠르게 찍은 그런 해기 때문에 2025년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얘가 올라가는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보시면 자 반감기 전에 보면은 오히려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고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횡보하는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사실 이게 올랐다가 횡보하는 기간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때보다는 차라리 신고점 부근에서의 라인이 더 가깝다. 이 사이클과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17년 사이클이 된다면 이 올라가는 폭이 클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을 거지만 우리가 아쉽더라도 2021년 정도의 사이클만 되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세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500일 이런 거는 좀 이제 슬슬 지워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당장 보시면 물론 뭐 가격이 실제로 조금씩 오르고 있기는 한데 알트도 좀 반응이 나오고 근데 반감기 이후에는 딱히 뭔가 드라마틱한 반응이 오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 반감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냥 단순히 뭐 블록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신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냐? 결국은 채굴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 아시죠? 무슨 뭐 건설 원가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막 분양가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뭐 방어가 될 거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원가 이상의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원가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것 자체로 일단 괴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다?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 지금이 이런 구간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제 우리는 8만 달러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가격이 6만 5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즌 종료라는 관점보다는 신고점에서 오는 그냥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전후로 한 달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오는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알트코인을 보면은 정말 저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알트가 진짜 어디까지 갈지. 저도 진짜 이 정도까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진짜 이만큼 가나? 그 차트상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니고 나름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이걸 영상에서 말하면 좀 뭔가 선동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예측할 때는 저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틀리지 않게끔 하려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너무 높게 잡았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갑니다. 여러분들 저거 홀드 하세요. 이게 100만 달러가 물론 저는 100만 달러 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시즌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100만 달러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뭐 한 12만, 13만, 14만에서 끝나가지고 한 뭐 5만, 6만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50만 갔다가 뭐 조정 왔다가 100만 달러 간다고 한들 그게 요번에 사람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존버를 하게끔 만들어서 내가 그걸 떨어지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오히려 손절을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데 저도 여기 부분을 보기는 했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여기까지 간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맞출 게 아니고 그만큼 뭔가 알트가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 향후에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2원에서 1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50%를 하락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1원에서 50%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1.5원이죠? 2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그대로 회복하려면 마이너스에 된 거에서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뭐 사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2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 그래야 이게 부등호가 바뀌니까 등호가 바뀌니까 이제 그렇죠? 부호요. 죄송합니다. 부호가 바뀌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일종의 공식화되어 있는 거긴 한데 우리가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 잡았다면 이게 50%가 아니고 100%가 올라야 원금이 되잖아요. 그죠? 그쵸? 내가 그래야 존버가 성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오를 만한 퍼센테이지가 조정이 오면 올수록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포에 매수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공포에 매수해야지라고 처음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를 막 해요. 그러다 현금이 없어요. 더 떨어져요. 그때 진짜 공포가 아니고 절망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손절 버튼 눌러. 그리고 막 저한테 개인 대화 엄청 와요. 질문 엄청 오고 그때 되면. 근데 보면 다 현금이 없대. 그 불안하대.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장투할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믿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이번 상승장 안전하게 여러분들 잘 먹고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좀 알려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고 그리고 제가 똑같은 말 계속하면 목 아프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요번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었냐면 뭐 떨어지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제가 진짜 똑같은 말을 영상에서 진짜 뭐 수십 번을 하니까 그리고 제가 뭐 매일 개인 메시지 멤버십 메시지 오면은 채팅 치고 그 다음에 1대1 상담하고 하면서도 똑같은 말을 계속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럼 영상에서 이걸 제대로 못 담았나? 해서 영상을 돌려봤어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좀 반복 시청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스킵 하지 마시고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다음 막 운전하실 때 그냥 틀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운전을 하면서 이걸 듣잖아요. 그럼 뭔가 나는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 운전을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2번, 3번 다시 보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것도 좀 희망회로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플래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래그가 이거예요. 이렇게 플래그가 2번 나오는 시나리오. 그러면 이제 22만 달러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슬슬 USDC가 거래소로 입금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사실 메인 이벤트는 이거예요. 반감기 전날에 비트코인이 이제 순유입으로 드디어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며칠 동안 계속 순유출이 반복되다가 이제는 순유입이 전환되고 있고, 항상 그 순유출의 주범이 그레이스케일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갑자기 비트코인 ETF에 스피노브 펀드를 내서 수수료를 0.15%, 기존에는 1.5%였지만 엄청나게 낮췄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손바뀜이 끝나면 얘네가 수수료 낮출 거다. 근데 뭐 전체 다 낮춘 건 아니고 일부만 이걸 낮췄지만, 이게 나중에 돼서 잘 되면 이것도 나중에 낮추겠죠. 이제는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도 많은 유출보다는 슬슬 이제 손바뀜이 어느 정도 됐으니 자산 운용자들한테 좀 분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사의 투자 총괄이 비트코인이 해치 수단으로 금에 못 미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긍정적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이걸 다 인정하게 되면 그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 정보의 격차를 통해서 투자는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포에 사고 환호에 팔아라, 그리고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대중들의 움직임과 반대적으로 가고 웬만하면, 그리고 선구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오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인식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본질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물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 자산이기 때문에 얘는 물론 해지 수단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전쟁이라는 게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요즘 전쟁 같은 이슈가 좀 제법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자산을 다 옮겨야 돼. 국경을 넘어서. 그럼 내가 가방에 내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뭐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내가 금괴를 막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면 그게 다 실어지느냐? 설사 실는다 그래도 내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금을 가지고 가서 뭐 결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진 않죠. 그런데 이걸 지금 비트코인은 다 만족하는 거예요. 이동이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화폐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결제 기능을.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도 어느 정도 된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자체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대중들이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디지털 쪼가리가 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야 라고 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한테는 뭐다? 좋은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에코프로 그 주식에서 하락장 때 얘가 오르지, 하락장 때 2차전지 메타가 오면서 얘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생각해야 돼. 돈이 없어도 세력들은, 개미들이 돈을 싸들고 올 때까지 올려요. 그리고 돈을 다 싸들고 오잖아요. 물량 넘기고 튑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우리가 한번 이용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고 지금 같은 고금리, 그 다음에 고물가 시대에서 사람들은 이미 영끌을 애진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빚을 갚아나가고 있고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이 별로 없다고 하면, 그래서 이 투자를 뭔가 예전처럼 진짜 미친듯이 광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반대로 우리가 역이용했을 때 광기가 일어날 때까지 운전수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득이에요? 개이득이에요, 개이득. 그러니까 절대 시장 떠나지 마시고 계속 중심 잡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영상을 하도 이게 막 그 강조하고 길게 찍고 자주 올리고 하다 보니까 좀 목도 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번에가 이제 제도권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진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목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대상승을 볼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급부로 뭘 볼 수 있냐면, 뭘 볼 수 있느냐, 이 아마존과 같은 애들도 뭘 겪었다? 닷컴 버블을 겪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예시로 항상 남겨놓잖아요.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버블이 왔다가 붕괴가 되고 정상화가 되면서 이때부터 매출 나면서 성장하는 애들이 빅테크가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보세요. 아마존이 이렇게 가고 있죠? 보시면 얘가 닷컴 버블 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버텨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식 시가총액 순위에 상위에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자, 그럼 얘가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나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마존도 이러한 회사도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느냐, 이러한 회사 역시도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느냐 보세요. 지금 95%가 빠집니다. 고점 대비해서. 토막 살인이 나요, 이런 애들도. 자, 그런데 미국 주식은 뭐 물론 빠질 때 정말 그 안 봐주고 빠져가지고 얘네들도 진짜 자비가 없지만 코인은 더 자비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빠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잘 팔고 나오시라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복귀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욕심을 다스려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려도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멤버십을 이용하시면 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면 이렇게 브리핑도 드리지만 이렇게 멘탈 관리도 해드리고, 멘탈 관리 그리고 픽도 드려요. 보시면 피스 네트워크도 잘 갔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현금 비중, 그리고 피스 네트워크를 왜 여기다가 냈었는지, 알트를 왜 받는지, 여러분들 왜 기다려도 상관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자리가 좋으면 또 이 위에 보면 픽이 또 나옵니다. 이제 블러 같은 애들 또 픽 나오고, 걔네들의 범위가 딱 거의 저점 부근에서 제가 꼬리를 딱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익절도 하고, 거기에다 여러분들에게 멘탈 관리도 하면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1대1 상담도 하고,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많은 뭐 저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니까 영상으로 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영상보다 조금 더 나는 갈증이 있다, 배움의 갈증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시면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 하나랑 그 다음에 저희 소통할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카카오톡 소통방 2가지 링크 모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힘내서 이번 상승장에 꼭 다들 졸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